네, 안녕하세요. YGN입니다. 전 삼성전자 직원이 알려드리는 갤럭시 Z 플립 7에 대해서 짧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러는요, 블루 섀도우, 코랄 레드, 제트 블랙 세 가지 컬러의 삼성닷컴 전용 모델인 민트 컬러, 이렇게 총 4가지 컬러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민트 컬러는 폴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컬러고요. 소재는 매트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 컬러라기보다는 네이비 컬러에 가까웠고요. 가장 특별한 컬러는 바로 코랄 레드 컬러인데요. 처음 코랄 레드 컬러를 봤을 때 플립을 사용하는 성별, 연령층에 맞춰 조금 화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만져보고 자주 보다 보니까 나름 묵직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컬러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은 커졌는데 얇아졌습니다. 사이즈는 접었을 때 두께가 전작 대비 8% 얇아진 13.7mm고요. 펼쳤을 때는 6% 얇아진 6.5mm로 미세하게 얇아졌습니다. 펜과 비교한 사진이고요. 카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빨대에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량은요, 256GB, 512GB에 메모리는 12GB 램, 전작과 동일하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Z 플립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요, 전면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듯해 보입니다. 펼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성을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전작보다 3.4인치에서 0.7인치가 커진 4.1인치의 가득 찬 전면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젤 역시 1.25mm의 초슬림 베젤이라서 이질감 없는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모델들과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죠. 예전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말 많이 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개선이 됐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이 높아진 만큼 밝은 야외에서도 사용이 편할 수 있도록 밝기가 1600니트에서 2600니트로 늘었고요. 주사율 역시 60Hz에서 120Hz까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영상미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해상도는 조금 개선은 됐지만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아닌 슈퍼 아몰레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4인치의 작은 화면인 만큼 비용 절감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슈퍼 아몰레드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이나믹 아몰레드와 슈퍼 아몰레드의 차이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밝고 어둠을 표현하는 명암비의 차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굿락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어플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화면이 꽉 차게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제대로 된 플립의 사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줌 슬라이더로 한 손 조작이 가능하고 길게 누르면 위치 변경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 모드로 거치대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에 더불어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AI 기능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써볼 수가 있으니까 바형 휴대폰보다 더 편하게 기능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펼쳤을 때는요, 6.9인치로 전작보다 0.2인치가 커졌고요. 접었을 때는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펼치면 갤럭시 S25 울트라의 화면 크기와 같고요. 21대 9 비율로 더욱더 영상을 보기에 적합한 비율로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작과 동일하게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탑재가 됐고요.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탑재가 됐으니까 부드러운 영상미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네요. 저는 예전에 Z 플립을 사용하다가 6개월 만에 교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용량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용량이 4300mAh로 전작보다 300mAh가 더 늘어나고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으로 3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킨 AP와 물리적으로 늘어난 배터리 용량으로 전작과 비교를 해도 무려 8시간이나 더 사용할 수가 있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이 높아진 만큼 배터리는 조금 더 아껴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카메라는요, 전작과 하드웨어적으로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 초광각 1200만, 전면 1000만 화소를 가지고 있고, 줌은 최대 10배까지 디지털 줌을 지원합니다.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휴대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입니다.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이번에는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습니다. 3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진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됐는데 전력 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스냅드래곤이 들어갔던 전작 대비 CPU 9%, GPU 23%, NPU 22%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별도의 모니터와 연결을 해서 마치 내 휴대폰을 PC를 사용하는 것처럼 변환을 해서 써보실 수가 있는 삼성 덱스 모드가요, 플립 최초로 이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상단바에 덱스 모드를 클릭하면 연결 가능한 모니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집에 있는 85인치 삼성 TV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연결을 하면 내 휴대폰이 노트북의 패드처럼 변환이 돼서 마우스처럼 키보드처럼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도 되고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도 갤러리로 들어가서 온 가족이 연결된 큰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얇아진 만큼 프레임을 강화된 아머 알루미늄으로 감싸고 있고 더 얇은 두께를 위해 플렉스 힌지 부분도 경첩을 더욱 얇게 만들었지만 아머 플렉스 힌지로 강도를 더욱 높였고요. 전면과 후면 모두 고리라 글래스 빅터스 2로 전작과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정리해드리는 갤럭시 Z 플립 7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제품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